안녕하세요. 주식훈이 혼입니다. 오늘 반등이 잘 나와줬으면 좋았으련만 역시나 밀리고 마네요. 사실 이게 제가 방송에서 이제 그 종목이나 관심 종목 이런 것들을 나눠드리면서 요즘에는 방송을 일부러 안 하기도 했죠. 왜냐면 괜히 또 잘못 전달드리면 계좌가 힘들어질까봐. 그럼에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그냥 소액으로 해보시라라고 얘기는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거 그 시황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시황도 계속 바뀌고요. 흐름도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뭔가 분석되고 캐치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공부들 하시고 하신 분들이면 조금 이해가 가실 텐데 그냥 좀 잘 모르는 주린이다 하시면 전혀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간단하게 오늘 시장을 얘기해 볼게요. 자, 오늘 시장 보시면 제가 오늘 반등이 나오니까 단타를 한번 보시자 얘기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모니터를 해봤는데 단타 각이 안 나오더라고요. 단타 각이 안 나와요. 왜냐면 시초가에 잡았으면 잠깐 수익이 났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밀리지 않고 그냥 계속 상승만 줍니다. 그러니까 눌림목이 없기 때문에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단타 종목이 안 보였어요. 근데 종목별로 다 있었긴 했겠지만 저도 직장이다 보니까 볼 수 있는 섹터나 시장 전체를 보는 데는 한정적이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분명 눌림 없이 가다 보니까 타점이 나온 종목이 없어서 그냥 주식창을 닫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요. 근데 좀 눌림목이 나오고 나서 눌림목을 볼 수 있는 구간대를 설정해 놓고 모니터를 해봤는데요. 전혀 반등을 해주지 못하죠. 전혀 반등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깬다. 깨고 나가서 올라간 것 같지만 다시 깨고 내려가서 하락 전환.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오늘 시장이 왜 그런가라고 이제 보시면 일단 매동부터 차이가 확 나요. 매매 동향만 보셔도 이렇게 급등을 하고 올라가는데 정말 거래세가 없다. 외인이가 연기금이 사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얘네가 기술적 반등으로 나오지만 시장을 반등을 줄 마음이 없다라는 포지션이 나온다는 거죠. 그냥 일단 그런 추측이 경험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단타를 들어가기 좋은 날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분명 종목별로는 있었어요. 저도 모니터 했던 것도 있었지만 타점이 잘 잡히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오히려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오해는 아예 안 봅니다. 안 봤는데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멈춰주는 것까지만 확인하고 안 봤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하락 전환했더군요. 이것도 이제 이유가 있죠. 제가 모니터를 해봤다면 미국 선물 지수가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하고 지금 선물 지수도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모니터하고 알았다 그러면 시장의 흐름을 대충 예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미국장이 어제 좀 말도 안 되게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했는데 20년 만에 강행했는데 좀 시장이 흔들리고 떨어질 줄 알았더니 반등하더니 결국 또 주저앉는구나. 왜냐면 연준 파월 의장이 오늘 그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드렸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0.75 올리면서 인플레이션 꼭 잡겠다라는 의지가 시장에 반영됐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반등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반등 주니까 맞춰서 대응으로 따라는 가볼게. 하지만 아니면 말고가 되는 포지션이 일단 깔려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봤더니 역시나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았잖아. 6월 달에 7월 달에 또 CPI 지수 확인해야 되고 7월 달에 금리 인상 또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라는 포지션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빠진다면 그러니까 내일 분명 미국에 만기일도 있겠습니다만 만기일도 있죠. 그러니까 만기일 하고 좀 어중간한 구간에서 갑자기 양봉을 강하게 뽑아준다든지 밑골이 엄청나게 단다든지 단기 바닥 신호가 또 나오고 잠깐 또 단기 파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차피 하락장중에 반등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빠질 수만은 없어요. 코로나 팬데믹도 아니고 금융위기도 아니니까 반등은 올 거란 얘기죠. 하지만 반등의 그 시점을 잡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장에선 말 그대로 반등 줄 때 확인하고 예를 들어 오늘 같은 날도 상승 출발했을 때 좀 이렇게 조정하고 매매 동향이나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좀 축적되고 봐야 된다는 거죠. 섹터에 자금이 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을 좀 흐름을 보고 나서 관심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두상으로 얘기 드리지만 제가 계속 얘기 드리죠. 공부하시라 그러고 도움되는 것들을 좀 최대한 많이 뽑으려고 하는데 교육 방송을 이제 요즘에 이제 좀 장이 이제 안 좋으니까요. 종목을 보기보다 진짜 다시 한번 그 멘탈 잡으시면서 스스로 전업으로 될 수 있는 좀 강의 영상을 좀 많이 올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정말 요 제가 이제 여태까지 공부했던 경험치와 이런 것들을 전달이 좀 방송으로 또 한정적이니까 실전으로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차라리 좀 이렇게 좀 그 수도권 내에서 좀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을 좀 1대1로 대면해서 뭐 유료로 좀 진행해서 좀 전수를 해 드린다든지 아니면 좀 그룹으로 소규모 그룹으로 해본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가져볼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혹여나 그런 거 관심 있으시면 한번 댓글 남겨. 예전에 요청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코로나도 있고 했는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 얘기는 그렇게 드리는 걸 하고 일단은 그 미국 장이 지금 강하게 그 내를 꽂고 있기 때문에 밑단에 또 열리는 그 상황이고요. 자, 좀 크게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오늘 제가 또 이제 아는 지인한테 진단을 해줬는데요. 자, 삼성전자가 옛날에 삼성전자 나중에 얘기 드리고 자, 시장 보시면 지금 2450단이 여기 이제 꼬리대로 봤을 때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고 멈춘 건 맞습니다. 맞는데 좀 이렇게 꼬리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항을 받았다는 것이고 종가상 캔들로는 2400포인트 정도까지 열려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미국의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변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대까지 체크할 수 있어요. 체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언저리, 지금 2450하고 2400포인트 사이에서 또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 반등 나올 수 있는데 예전에도 계속 지속적 얘기를 드렸어요. 좀 이게 그 박스에서 레벨 구간이 있다 얘기 드렸는데요. 자, 그냥 크게 보시면 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7월에도 안 잡히고 뭐 결국 하면은 2250까지도 간다는 거죠. 2250까지도 하락의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자리대가 사실 예전부터 여기까지도 가능하다고 얘기 드렸던 지표가 모든 걸 반납하고 초기로 돌아가는 것. 하지만 이렇게 팬데믹이 온다 그러면 또 그건 그거겠죠. 금융위기나 뭔가 정말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 그냥 다 반납하는 자리 2250까지도 중장기로는 열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바로 떨어지고 급하게 갈지 아니면 또 반등 나왔다가 또 몇 달 쉬었다 할지 아무튼 올해 말 내년까지는 힘든 장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하락 중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반등을 항상 노려왔고 반등을 항상 체크하고 봤죠. 반등이 어떤 섹터가 움직이는가, 반등이 어떤 섹터가 움직이는가를 항상 모니터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관련된 섹터들을 또 보고 공유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공부를 중심으로 좀 하자. 그런 쪽으로 얘기 드리고 싶고 시장을 좀 열어놓고 급하게 하시지 말아라. 그러니까 시장이 약세장인데 하락장 중인데 급하게 자꾸 뭔가 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코스닥 보시면 아까 말했던 그 기준치 코스피 기준도 있겠지만 코스닥 기준으로는 밑꼬리가 달려있는 부분이 77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캔들상으로 봤을 때 주봉으로 봤을 때요. 795포인트대 그 다음에 770포인트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와 접목해 볼 수 있는 수치대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미국에서 그 만기를 지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근데 일단은 지금 선물 지수 보면 엄청나게 또 공포가 있고 지금부터는 사실 또 이번에 하단이 깨지면서부터 800포인트 깨지면서 지금부터는요. 투매도 많이 나오고 신용 반대 매매도 많이 쏟아지는 구간이에요. 정말 약세장 진입이고. 그런데 요걸 못 버티면 정말 이미 요거 다 버텼는데 요거 못 버텨가지고 정말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한테 모든 수익을 다 안겨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 현금 보유하시고 그냥 뭐 마이너스 몇십 프로 뭐 40% 50%든 현금 보유하신 분은 그냥 좀 차라리 기다리시고 추가 여력을 만들었다가 바닥이 확인될 때 추가 투입을 하자라는 의견을 전달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리면 또 다른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락이 예전에 이제 조금 되게 그 예전 시장하고 비교해 보면요. 사이클이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사이클. 그래서 사이클상 뭐 3년, 4년 정도 주기로 찾아온다. 보통 그렇게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좀 또 다르죠. 다르다는 게 시장의 상승이 빨랐던 만큼 하락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반납이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지금 좀 장기 물려있는 분들도 앞으로 다시 대생 상승장이 나올 때까지 3, 4년 기다리세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락이 빠른 만큼 바닥도 빨리 확인될 것이고 그냥 되게 빠르다는 거죠. 흐름이 되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냥 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다시 바닥 잡히고 좀 횡보장으로 거치고 상승 갈 수 있는 재료 섹터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기간이 되게 짧아지는구나. 되게 이 하락이 원래 하락이 이게 지금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지금 그 보시면 그냥 이렇게 급격하게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요런 이제 금융 위기, 그러니까 이제 그 꼭지를 찍고 나서 빠질 때도 되게 좀 천천히 오래 빠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주기가 2, 3년 주기 이렇게 4년 주기 이렇게 되는데 거기 낙폭이 많이 오른 만큼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예전에 메타버스 게임즈도 얘기 드렸다시피 낙폭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4, 5년 묶일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만큼 순환이 빠르고 얘네들이 빨리 올리고 빨리 빼고 다시 매집하는구나라는 포지션이 나온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말이 긴데요. 좀 중요한 메시지를 꼭 많이 전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 드리고요. 자, 일단 종목별로도 볼 건데, 자,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할 수 있는 원인들을 또 체크해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장이 최근에 혼자 약세였던 이유도 원달러 환율이고요. 지금도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자꾸 고공행진하니까 어차피 미국장 빠지면 빠지고 글로벌 그 주식이 빠집니다. 그런데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던 건 원달러 환율인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90 몇 원, 이렇게 1300원을 목 앞에 두고 있어요. 두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좀 이제 말 그대로 지금 미국장이 반등 못하고 지금에서 다시 저점을 깨고 윗단을 테스트하러 간다 그러면 윗단이 열려버려요. 그러면 1300원이 아니라 1500원까지도 기술적 지표로도 충분히 열린다는 거죠. 그러면 환율이 1500원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 2250포인트 단까지 충분히 지표상으로 밀리는 기술적 분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버스도 제가 작년 그 하락 시작할 때부터 공유 드렸단 말이에요. 우상향 중이다라고 계속 봐왔고요. 계속 우상향 중이어서 꺾였으면 좋겠다 바람인데 계속 우상향 중이다 얘기 드렸는데요. 결국은 뚫고 올라와서 지금의 위치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급등의 시작이었죠. 급등의 시작점이 인버스 기준으로 나왔고 지금도 뚜껑이 완전히 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열려있는 데가 체크해 놓은 데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빠진다고 가정하면요, 이게 코스피 2200 간다는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근데 여기도 보시면 호가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만큼 여기가 이제 또 이제 비어 있는 만큼 또 되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고 충격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흐름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해서 좀 섣부르게 매수.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단타만 가능하다라는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단타나 가능하고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 그렇게 얘기 드렸기 때문에 그런 시황을 이기려 하지 마시고 좀 희망적인 것들보다 냉정한 판단으로 냉정하게 계좌를 꾸려가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돼서 삼성전자가 제가 예전에 62,000원 정도 오면 보자라고 얘기 드렸던 때가 여기 깰 때부터요. 이때부터 욕을 많이 먹었죠. 주변에서도 욕을 먹었고 에이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기술적 지표로 좋은 호재가 없다면 빠질 수 있다. 꼭 빠진다가 아니라 빠질 수 있다. 62,000원 정도 되니까 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좀 이제 저 많이 소통하는 분이 삼성전자 62,000원, 61,000원 왔는데 지금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해서요. 저 오늘 그냥 다르게 얘기 드렸습니다. 뭐 아직 여기까지. 자, 요렇게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요렇게. 자, 요렇게 53,000원 얼마, 56,000원 요렇게 여기 때가 코스피 2250대가 돌아오는 자리대니까 여기까지도 열어놓고 분명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여기서 파동으로도 반등 나올 수 있고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계속 계단식으로 빠질 수 있는 시황이 나온다. 왜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인플레를 잡는데 더 악영향이 될 것이고 지금 뭐 금리도 그렇고 호재거리가 없다. 시장 견인할 줄 호재거리가 없다면 중간중간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투매 일으키면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한 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삼성전자 이 금액 오면 바닥이니까 몰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계속 업황은 바뀌고 계속 시황은 바뀐다니까요. 계속 바뀌어요. 주식은 대응이라는 게 그런 건데 만약에 금액이 왔다고 V자 반등으로 쭉쭉 올라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때 보면서 또 다시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삼성전자 이렇게 급등했었을 때 이유처럼요. 뭔가 이렇게 박스권으로 충분히 메이저가 개인의 투매를 일으키면서 그거를 매집해야 되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게 또 한 6개월 1년 걸릴 수 있고요. 그게 좀 빠르니까 그 정도 걸 수 있다. 그래서 뭐 1년 2년 이렇게 또 매집해야 또 금액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8만 원에 사셨든 언제 사셨든 정말
그 어중간하게 안 하고 그냥 내비뒀다 그러면 오히려 요럴 때 공략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뭐한 7만 원대까지만 회복해도 뭐 원금 회복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좌를 만드시는 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올바른 투자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전 9만 원 이런 것까진 막연한 거고요. 그렇게 될 수 있고 카카오도 보시면 카카오랑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분들 엄청 샀더라고요. 카카오 마찬가지고요. 카카오를 제가 진짜 카카오도 그렇죠. 카카오를 여기서부터 매도 의견 드렸어요. 여기서부터 매도 의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아니다, 끝났다라는 얘기를 드린단 말이에요. 끝났다. 계속 봐오다가 오버슈팅 또 됐죠. 여기서 오버슈팅 되고 끝났다.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얘기 드렸는데 그때 여기 그냥 계속 하락이에요. 요때도 반등 나올 수 있다. 분명 체크 드렸죠.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10만 원대. 보자. 반등은 나왔죠. 반등은 나오죠. 하지만 다시 빠지죠. 이미 하락으로 접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카카오 주주분들도 지금 뭐 바닥 없어요. 바닥이 없는데 무슨 바닥입니까? 그 보시면 65,000원까지도 열려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가 그대로 다다른다면 여기 깼고 이제 지금 목표치 채우는 게 하락의 목표치가 65,000원이다. 근데 아까 똑같이 얘기 드리죠. 삼성전자가 62,000원 됐을 때까지 빨리 수 있다는 가정이고 된다고 삽니까가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카카오도 또 얘기 드린 적도 있어요. 최근에도 여기를 넘지 못할 거다 얘기 드렸단 말이에요. 10만 원 넘지 못할 거다 했는데 넘었다가 또 다시 내려왔다는 얘기죠. 이제 요때 가지고 계신 분이 지인분이 계셔서 10만 원 쉽게 넘지 못할 건데 넘으면 오히려 돌파 매수 자리다 단기 그렇게 얘기 드렸었고 장기적으로 자 보시면 장기적으로 65,000원이라는 얘기예요. 65,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고 가정하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금액에 매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게 중요하겠죠.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 밑단도 계속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도 요것도 이제 하락 목표치에 대해서 그렇게 본 건데 충분히 계속 또 밑단이 열리니까 어디가 잡힐지는 그때 가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지대를 찾아서 봐야 된다 얘기 드리고 싶고요. 다음 이제 원익 IPS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62,000원, 61,000원 구간을 지지해 줬을 때가 지금 금액이 해당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하락으로 접어가지 않는 캔들 나왔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딱 거기 그냥 대동대동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 있는데 지금 선물 주스가 안 좋으니까 원익 IPS도 삼성전자 또 깨지고 내려가면 또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빠지면 28,000원까지 열려버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술적 지표로. 그렇게 되니까 되게 힘들어요. 힘들어지고. 29,000원, 28,000원대까지 열려버려요. 29,000원까지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반납된다는 거죠. 반납된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방향이 중요한 것이고 정말 그 하락장에 여기 이제 투매 구간이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원익 IPS도 그래요. 여기에서부터는 진짜 투매 반대매 구간이란 말이에요. 다 그래요. 종목별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텨오고 신용으로 뭐하고 했던 분들도 여기서는 이제 못 버티는 구간이 돼버려요. 거기다 이제 금리 오르고 뭐하고 이제 압력이 세지면 정말 원치 않는 반대 매매 투매가 정말 유발되는 시작 자리다. 그러면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죠. 시장 자체가 완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오늘 말씀드렸던 반등 내신 자리에서 일단 반등 나오고 멈춰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장이 안 좋다는 게 너무 크고 자, SK 마찬가지고 SK가 그나마 코스피 대형주 중에는 양호한 편이에요. 이 정도면 진짜 양호한 거예요. 진짜 양호하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마찬가지죠. 227,000원 제가 예전에 하락 파동에 이게 완성을 하면 227,000원 맥점을 잡아드렸던 금액이 27만원이에요. SK 주주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22,700,000원 부근 오니까 멈췄잖아요. 멈췄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맥점을 맞아요. 근데 그거는 뭐 지금의 자이언트 스텝이다 뭐다 뭐 이렇게 뭔가 그렇지 않았을 때 지표가 227,000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액대에서 언저리대에서 반등해주고 뭐 옵션 만기시라고 다음 주 괜찮으면 227,000원이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대가 단기 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규 매수자들은 볼 수 있는 자리대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반납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단기 정말 급락이 났던 구간 쌍바닥 구간까지 가야 된다. 이것까지 각오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좀 안 좋은 얘기를 전달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큰 틀로 그냥 아닐 때 어중간할 때 매수하지 마시고 관망하시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자 이번에는 제가 단기적으로 저는 이제 보유 종목이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러니까 그 얘기 들었는데 지금 또 장이 얼마나 어렵냐면 단타 종목 중에 이런 거 단타로 가능하신 분들
어차피 그 인기 상위 종목이니까 아실 건데 제가 이거 단타로 어제 수익을 정말 그안 좋은 장에 냈거든요. 냈어요. 사실은 안 좋은 장에 냈는데 이게 왜 이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시장이 어렵고 힘든가를 얘기 드리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요거를 요날입니다. 요날 그 들어가요. 들어가서 신성홀딩스가 요즘에 되게 또 핫했고 차트 자리도 좋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요.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고 정말 상한가 도달했단 말이에요. 도달해가지고 아 이제 괜찮구나 이걸로 좀 수익 좀 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상한가 풀려버려요. 풀려버려서 여기에서 매도를 다 합니다. 여기서 그냥 매도 다 했거든요. 여기서 그냥 다 매도 다 해서 수익 실현 했어요.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요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요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갭이 떠서 출발했던 자리인데요. 13,600원 정도 구간이죠. 여기 구간대가 지지받으면서 상한가로 말아졌던 금액인데 오늘 보시면요. 오늘 금액이 자 어제 좀 이렇게 하고 밀리더니 오늘도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한가 떴을 때 시초가까지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을 도돌이표로 원자리까지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려버립니다. 이게 요즘에 단타치기도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 중간중간 눌림목 맥적이 아니라 시세를 전체 반납시키고 다시 전체 끌어올린다요. 이만큼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습성도 다르고요. 이 주포의 습성도 다 달라요. 세력의 습성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은 경험치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잘 흔드는 앤가 밀어 올려주는 앤가.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못 봤습니다. 못 봐서 이거 봤으면 좀 해볼 수 있는 자리 때 체크해볼 수 있었는데요. 그냥 아침부터 개파랑 밀리니까 그냥 시장도 좋으니까 이거 사료 비료 곡물주가 죽나보다라는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시장이 밀리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아 올려지고 또 신고가를 갱신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이것도 그래요. 지금도 이거 공유 드리지만도 단기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다는 가정하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단타 종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단타 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원래 기술적 분석으로는요 이렇게 되겠죠. 17,400원대 중요합니다. 여기가 상한가 도달했던 금액 돌파됐다가 다시 한번 뚫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탈한다면 괜찮다가 원래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표란 얘기죠. 일반적인 종목의 지표. 그래서 여기서 관심 가질 수 있어요. 중요한 자리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력의 습성이 이렇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증시가 반등 나오고 좀 잠깐 주춤하면 다시 한번 또 끝까지 밀을 수 있다는 걸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액대 보고 아니면 잘라야 된다. 잘라낼 줄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참 어려운 장이고 단타도 쉽지 않다. 그래서 공유 드리기가 무서운 거예요. 괜히 추천 받았다가 또 누구는 수익이지만 누구는 엄청나게 물려버리는 게 이 단타의 세계니까 공부 안 되신 분들은 어중간하게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또 하나 수익 냈던 종목이 나인테크인데 요것도 정말 이 캔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정말 세력이 더럽게 움직이는지 보시면 정말 다 음봉덩어리인데 이 분봉을 한번 보시면 정말 더럽다라는 느껴져요. 정말 더럽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정말 운전을 좀 지저분하게 하는구나 느낄 정도로 그냥 위아래로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속적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도 반대로 보면 정말 손실 보기가 쉬운 거예요. 보시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여기 보시면 도대체 이렇게 돌파를 못 한다고? 이렇게 돌파를 못 해? 근데 저가는 끌어올리고 있고 좀 약오르는 거죠. 약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인테크도 지금 뭐 나인테크는 일단 좀 그 섹터에 안 맞죠. 시장 상승 흐름에 안 맞기 때문에 조금 약하다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건데요. 오히려 올려준 다음에 여기 계속 못 두고 있잖아요. 여기가 돌파되는 게 차라리 낫겠어요. 지금은. 근데 돌파돼도 또 매물 구간이다. 그러니까 끝없이 흔들릴 거다. 그러니까 세력이 이렇게 운전하니까 요거는 진짜 쉽게 가져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정말 분봉상 눌림목 지속적 체크하면서 보지 않으면 수익 내기 쉽지 않다.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세력마다도 종목마다도 단기 종목들도 세력의 운전에 따라서 너무 다른 흐름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도 경험치입니다. 이 세력의 습성을 알아야 되고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고려야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은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 수익 내기 좋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반대로 요겁니다. 하나는 손절한 종목이에요. 손절한 종목인데 혜인이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손절했던 이유도 있고요. 자, 보시면 요때예요. 요때 이제 들어갔다가요. 들어갔다가 어, 그 중요 저항대를 돌파 못 해주는 걸 체크하고 매도합니다. 매도합니다. 그래서 손실을 봤죠. 요거는 손실을 봤어요. 조금 봤는데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해인도 좀 이제 재건 관련해서 가야 되는 자리에 가져야 된다 얘기 드렸는데 그냥 시장과 함께 같이 밀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손절한 이유가 가져갈 수도 있겠죠. 금액적 지지 어느 정도 금액만 지켜주면 가져가겠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괜찮은데 일단은 손절 단기간에 짧게 그냥 손절하고 나온 게요. 다른 거 수익 난 것도 있으니까 또 가능했던 부분도 있죠. 분명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손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용 비율이 안 까인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왜 요 구간에 야 신용 매수가 너무 들어와 있네. 너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얘기 드렸죠. 이거 종목별로 코스닥도요. 또 이것도 도움 되시라고 얘기 드리는데 신용 비율이 낮아야지 좀 가볍고 잘 올라갑니다. 나인테크도 신용 비율이 많이 안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저렇게 흔드는데 어떻게 신용을 많이 태우겠습니까? 장기 보유가 쉽지가 않은데. 자 근데 헤이는 다들 좋게 보시는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개인 매수 계속 붙고요. 신용 매수가 계속 뜨고 신용이 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만약에 정말 좀 안 좋은 소리로 이렇게 신용을 한번 털라고 꺾어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릴 수 있다 충분히. 그래야 털리니까 신용이 있는 것들을 안 갖고 가주니까 아 털릴 수 있겠구나가 가정된다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정리가 된 겁니다. 자 보시면 단기적으로 또 버텨줄 수 있는 자리가 9,100원, 9,150 여기가 일단 그 단기 중에 생존할 수 있는 최선의 라인이에요. 9,000원 여기가. 근데 여기 깨지면 8,200원까지 밀린다는 걸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한 거예요. 크게 봤을 때 여기까지 밀릴 수 있구나. 그리고 신용 비율이 많구나. 신용 털려면 여기까지 밀어야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손절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때로는 짧게 끊어야 손실이 많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도 종목의 흐름과 분석이 필요하다. 다 경험치가 접목된 거겠죠. 다음은요. 좀 이제부터는 좀 공부 차원도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관심 종목도 몇 개 볼 거고요. 자, 넥스트고요. 제가 이것도 좀 가슴이 아팠어요.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게 그 아는 지인분이 그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요때죠. 요때 상한가 나왔을 때요. 단기적으로 맥스트가 메타버스가 단기 주도주가 됐다. 왜냐? 상한가 종목이 나오고 20% 넘는 종목이 나오고 섹터에 돈이 들어왔다는 건 단기적으로 에너지가 좋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당연하죠. 좋아요. 그래서 상승 후에 조정 구간이나 보던가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 22,700원 구간이 넘지 쉽지 않다. 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목표가 이렇게 밴드는 열리지만 쉽지 않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뭐였냐? 이유도 있죠. 분석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어요. 자,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그 메이저가 충분히 매집한 그 자리가 없다. 충분히 매집한 흐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집 기간이 오래 많이 있어야지 올라가기가 쉬워요. 저항대를 뚫고. 근데 너무 기간이 짧다는 거죠. 급락을 빨리 했는데 매집 기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적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22,700원을 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넘긴 했죠. 돌파 더 넘긴 했어요. 넘긴 했지만 요때도 이제 이렇게 넘긴 했지만 그 뒤로 하락을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런 분석이 되어 있으면 요 하방을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안 맞을 수 있다. 왜 요게 빠지고 하는가를 이렇게 그 세력의 흐름으로 보는 거죠. 아 얘가 매집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힘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때 얘기 드렸죠. 빠진다면 지금도 유효합니다. 빠진다면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고 요게 오히려 매집 기간의 시작이다. 맥스트는 끝난 게 아니라 요때 세력이 들어왔는데 크게 나가는 적은 없어요. 근데 요게 매집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거죠. 오늘도 보시면 상승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윗골이 많이 남죠. 그러니까 매집의 시작으로 보니까 요 박스로 매집 구간이 일어나겠구나라고 가정을 하고 싶어요. 지금은.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물리신 분이나 뭐 한 분들도 조금 시장이 진정될 때까지는 좀 관망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물량을 늘리지 말자. 늘리지 말고 좀 그냥 좀 천천히 좀 기다리면서 밑단을 한번 테스트하자. 밑에를 한번 보자. 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맥스트도 그런 식으로 얘기 드리고 싶고요. 다른 것들이 다 저가를 깨고 내려갔어요. 그럼 당연히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현대차고요. 현대차가 이때 좀 이제 돌파 매수로 보자 해서 좀 하고 아니면 잘라야 된다 얘기 드렸어요. 18만 6천 원 얘기 드렸죠. 여기 18만 6천 원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서 돌파 못하면 잘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르면 잘라야 된다 얘기 드렸어요. 잘라야 된다는 이유는 이미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저항선을 뚫어주는 게 중요했는데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18만 6천 원 제가 얘기 드리긴 했지만도 아니면 자를 줄 알아. 이 하방을 안 맞는다는 거죠. 안 맞는다. 안 맞는다. 그래서 관심 종목도 대응의 영역이에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추천해도 어, 정말 그 대응법이 다르고 그런 분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정말 손절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어쩔 수가 없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샀다가. 근데 싸게 산 게 아니면. 그러니까 분할적 매수가 들어왔다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냥 추가 분할 매수 일단 안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힘들어지는데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52,000원이 가고 54,000원, 6,000원이 가고 빠진다 그러면 현대차한테 빠질 수 있는 금액은 13만 원대까지 열려버려요. 정말 강하게는. 그래서 이 밑단까지 이렇게 열려 있다는 거죠. 열려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밑단이 있겠죠. 단기 여기 밑단은 단기적 밑단으로 볼 수 있겠지만 좀 시장의 여파에 따라서 여기까지 밀 수 있다. 근데 전기차 섹터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싶긴 해서 요 밑단까지는 안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중요한 건 그래요. 이번에 빠지면서 문제가 또 뭐였냐면 물류 업계에 파업도 분명 영향이 있습니다. 차량 출고가 늦어지고 그다음에 또 현대차가 내수 시장에 그 적자가 이번에 나왔어요. 내수 시장에. 그러니까 차가 뭐 팔고 싶은데 못 파는데요. 차가 생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팝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또 악재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난 부족 그 원자재 그 부족이 영업이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약세가 또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물류 대란까지 일어나면서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다른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은 있겠죠. 영업이익에 전기차라는 거. 근데 또 반대로 인플레이션에 우려되면 옛날엔 경기 민감주 이랬는데 지금 경기 민감주도 아니에요. 왜냐 하락장이니까. 하락장이 다 빠져요.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도 빠진다는 각오는 하고 봐야겠죠. 지금은 그래요. 근데 대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음은 조광 ILI라는 종목인데 이게 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세력의 장난이다. 보시면 정말 저도 종목을 웬만한 종목 정말 대표 종목을 다 압니다. 한 천 종목, 2,000번 종목 다 웬만한 이름만 들어도 아는데 처음 보는 종목이에요. 사실은 처음 보는 종목인데 이렇게 빠졌으니까 일반 차트 봤을 때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차트죠. 아무 의미 없는 차트인데 갑자기 오늘 상한가가 나왔어요. 5배 무중한다고. 최근에 노터스가 시장에 주도해가지고 8배 무사증자로 정말 스타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이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면서 말았다. 근데 이게 그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력의 장난이죠. 이런 것들이 어, 그 대주주와 세력의 합작이에요. 이런 거 이제 못 따라가요. 올라가도 못 따라가고 나중에 이제 또 이제 고점에서나 더 갈 것처럼 꼬셔서 개인들 꼬시겠죠. 그러니까 혹여나 이렇게 금액을 설정해 놓고 이 금액대에서 좀 시장의 여파에 따라서 풀려서 세력이 좀 흔들어고 되면서 또 단기 분봉이나 맥점이 나오는가 체크하면 또 가능은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단기 관심으로 또 어느 정도 노려볼 수 있겠는데 시장이 엄청나게 꺾이면 아무래도 안 좋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호재성이 강한 것들은 어차피 그 연산 가버리 하면 장겨버리가 못 볼 건데요. 혹시나 열리게 되면 흐름에 따라서 오히려 관심 갈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런 것도 똑같아요. 똑같은 종목 얘기 드려도 누구는 손실, 누구는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분명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안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게 맞겠고 다음은 특징적인 것들이 한일사료랑 미래생명자원이에요. 제가 이거를 되게 빠르다 얘기 드리는 게요. 이거 예전부터 얘기 드렸는데, 자, 이게 제가 사료 비료 좀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드렸고, 그때 얘기 드렸던 데가 여기에요. 자, 얘가 시장에 좀 반등하고 뭐 하다 보면은 이렇게 추세 하락해가지고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 근데 밀릴 수 있는데 그게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고 얘기했어요. 끝난 건 아니다. 비료 사료는 좀 중장기로 강할 수 있다. 왜냐 지금 어차피 곡물란에 뭐에 지금 대란이니까 난리가 났으니까 갈 수밖에 없다. 사료, 곡물, 비료 갈 수밖에 없다. 얘기는 드렸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갑자기 또 인플레 얘기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윗골이 남기고 엄청나게 또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되게 좀 더러운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 거죠. 또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보시면 얘가 이제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어요. 시간의 상한가. 시간의 상한가 나왔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오히려 이거 정말 시장 만약에 계속 장기 꺾이면 얘가 또 파동 두 번째 나오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엄청나게 올렸던 상승이요.
저는 이걸 상승 1파로 봐요. 그러니까 이 섹터를 보면 중장기로 봤을 때. 그래서 1파하고 조정 이쁘게 한 건 맞죠. 그러니까 이게 조정 기간은 맞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빠르다라고 느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만큼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른 거다. 빠른 거다. 제가 봤던 패턴이나 여태까지 봤던 것보다 엄청나게 빠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시세를 받고 부각된다면 요 미래생명장 같은 것들도 단기적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반대로 시장이 또 만약에 미국 선물하고 만기되고 다음 주 좀 반동 파동 나온다면 또 아니겠죠. 또 꺾여 내려가고 다시금 하락할 때 더 집중받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인버스 개념으로 역으로 보시는 게 지금 맞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다 보니까 한일사료도 시간에 상승이 나와주고. 그러니까 미래생명장, 한일사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급등 후에 조정을 거치고 재차 상승하려는 꿈틀거림이 나온다는 게 일단 포착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 흐름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한일사료보다 조금 변동성이나 이런 좀 그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건 미래생명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내일 얼마나 상승 출발할지 모르겠어요. 상승 출발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따라 또 대응 달라지겠는데요. 자, 보시면 일단 잠깐 보시면 여기 꼬리대가 있죠. 꼬리대가 9,700원 구간. 여기 구간대가 일단 저 시간외가 얼마죠? 시간외가 8,600원까지 되어 있네요. 8,620원. 8,620원. 시간외로만 가정했을 때 여긴 뚫어주는구나. 그러면 혹여나 좀 상승 갔다 눌림 오면 9,700원 구간까지 괜찮을 수 있겠다고 오히려 볼 수 있겠는데요. 9,700원이 조정 받았을 때 좀 버틸 수 있는 구간 때가 단기적으로 될 수 있지 않나. 아까 9,000 얼마였죠? 9,300원? 9,300원. 죄송합니다. 9,300원. 그러면 거기가 단기 목표가 되겠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여기가 저항이 되겠네. 8,620원. 8,600원. 큰일 날 뻔했네. 그쵸. 죄송합니다. 8,620원이 시간의 상한가다. 여기네요. 여기니까, 요 정도. 8,700원 구간. 여기 구간대에서 조금 힘겨루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서부터 분봉을 한번 볼까요? 디테일하게 잘 봐볼까요? 자, 분봉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설정드리는 라인이 주가가 많이 위아래로 싸움을 하는 자리겠죠. 싸움을 하는 자리. 오히려 이런 자리를 뚫어주면 가볍게 올라갈 수 있고 오히려 좀 눌리면 강하게 눌릴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8,100원, 8,300원 이렇게 되니까 요 금액대를 한번 잘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시장이 안 좋아서 여기 요런데 금액 한번 보시면 좀 분봉상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8,300 얼마?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곡물 사료 비료로 또 한번 흐름이 나오는지 아니면 좀 바닥에 잡혀지는지. 그래서 오늘 미국장이 많이 흔들리지만 변동성 속에서 일단 좀 보합권으로 마무리해주고 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힘든 장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힘들 거예요. 계속 힘들 거니까 좀 정말 좀 그 연습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한테 리딩 받아도 안 되고요. 어차피 뭐 유료 회원반 이런 거 해도 안 돼요.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하지 않으면 시장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 100명 중에 95%의 개미가 손해를 보는데요. 95%에 항상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5%에 들어가기까지는 정말 개인의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